자, 이동우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참석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한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분이 20살이신데 지금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제 학교 가는 것도 아닌데 나오셨는지 정말 좀 대단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살 때는 이제 아마 이 시간에 친구 집에서 술 먹고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그 20대, 20살이면 지금 저는 이제 제가 한 39이어서 한 거의 한 20년 정도 전이 이제 한 20살이 될 텐데, 과거로 만약 그 시절 정도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과연 좀 어떤 것들 다시 좀 해보고 싶으세요? 주식을 사셨는데. 예, 오늘 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투자에 대한 걸로 한번 좀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8년 그때는 우리 IMF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힘들었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2000년 되면서 우리나라에 불었던 게 닷컴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유명한 거는 최진실이 스탁옵션으로 2억 벌었어요. 그 멘트가 가장 아마 이제 맞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닷컴 열풍이 불었다가 그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바로 금방 거품이 꺼졌죠. 그런다가 하지만 산업은 계속 글로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기업들이 다 그 당시에 태동을 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는 닷컴 기업들, 그런 벤처 기업들이 열풍이었으니까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ABCD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 네 가지 중에 나는 A에다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 용기 있게 한 분, A에다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A, B. 뭔지 알아야지. 네. 사실은 왜냐면 이런 의미는 그 당시에 잘 몰라요. 모르니까. 정보를 알아도 잘 모릅니다. 네. 예. 나는 C. C, D, D.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ABCD 기업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A는 네이버입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네. B는 야후입니다. 망했다. 망했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철수했죠. 그리고 야후보다 더 빨리 철수한 게 라이코스입니다. 그렇지. 예. 뭐 그 기억나시죠? 잘했어 라이코스 뭐 이런 광고 있죠. 그리고 D는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만약 여러분께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셨다면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기업들이 한 1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지니고 있을 당시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현재 네이버는 어제 날짜로 보니까 4조 6천억. 얼마? 100만 원이? 이제 460배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 투자하니? 예. 4억 6천만 원이 됩니다. 4조가 아니고? 예.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4억 6천만 원. 그렇지. 야후는 없습니다. 네. 라이코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억 9천만 원. 그러니까 내 투자 100만 원 투자했을 때 1억 9천만 원이 되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여유 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이버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한 40억대 자산가가 되셨겠네요. 100억까지 쳤을 때 지금 40억. 네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잘 찍었다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잘못 찍었다면 지금 완전히 그냥 어디서 술 한잔 먹은 셈 치고 말아야겠죠? 예.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을 때면 과연 어떤 투자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과거로 돌아갔어도 잘 찍어야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디스커버리 랩이라고 하는 장외주식 투자회사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 저는 미래에셋증권과 토러스증권에서 자산 운용을 전문으로 일을 하다가 나와서는 이제 영업과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장외주식 쪽도 한 5년 정도 지금 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회사를 차린 지는 이번이지만 일을 계속 5년 정도 같이 해왔었고 지금 그러면은 왜 하필 그렇게 많은 자산 중에 왜 하필이면 장외주식일까? 우리가 장외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을 장외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서로 개인 간에 사고 팔면서 수익을 거두는 것을 장외주식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외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가장 큰 네 가지, 물론 이거보다 많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은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네이버 같이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죠. 야후나 라이코스 같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상당히 좀 잘 와닿으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일반 주식을 투자하실 때 어떤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그 정보가 나한테 왔을 때는 굉장히 늦은 시점이에요. 이미 외국인들, 기관들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의 시점에 그 정보를 알고 이미 다 매수를 했어요. 가격은 올랐죠. 그러니까 내가 사면 맨날 빠진다는 이유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이미 그거는 가격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다시 그게 진짜 더 주가가 오르려면 그거보다 더 나은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외 주식은 내가 그렇게 조금 발빠르게 정보를 취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과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말 돈으로 되는 가치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외 주식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되고, 세 번째는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동산 이제는 갭 투자라고 해서 이제 좀 소규모 금액 단위로 투자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투자는 보통 단위가 1억, 2억이에요. 그렇죠. 예. 강남에 건물이라도 하나 사려면은 50억, 100억 정도는 줘야겠죠. 거기에 분산 투자까지 한다? 그러면 몇백억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산 투자까지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개인들이 하기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장외 주식이 일종의 답이 될 거고, 네 번째 투자 성공 시 성과가 크다라는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장외 주식은 약간 부동산과 같은 성격이 좀 있어서, 이게 부동산 얘기하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시세가 올랐다고 하는데 팔려고 하면 팔 수가 없대. 조금 빠졌어도 사람들이 손실을 봤지만 잘 안 팔아. 장외 주식도 그와 비슷한 성격들이 있거든요. 수익이 약간 나도 잘 팔기가 좀 어려워요. 일정 특정한 이벤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일반 주식들은 어떤가요? 조금 오르면 바로 팔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익 날 때는 이익을 조금 보고 손실 날 때는 굉장히 장기 투자자가 되죠. 마이너스 30, 40, 50%까지 다 견디다가 이익 날 때는 10%, 손실 날 때는 50%.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식 투자한 것 중에 제대로 재미를 못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연유가 있을 텐데, 장외 주식은 투자의 호흡이 좀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했을 때에는 10%, 20%의 수익률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위수가 높은 투자의 성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외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시기라는 겁니다. 최근 뉴스 기사인데요. 상장만 하면 수익률 대박, 장외 주식에 베팅하는 강남 큰손들, 1분기, 올 1분기입니다. IPO 시장은 화랑을 이뤘다. 여기에 있는 기사 내용의 가장 주된 키워드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있는 키워드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정권이 지금 바뀌고, 정권의 지금 정책의 기조가 중소기업들을 지금 육성하자라는 기조에 있습니다. 투자적인, 금융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은 상장을 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상장의 문턱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굉장히 그 문턱을 쉽게 넘고 있어서 올해 내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할 것으로 이거는 쉽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돈이 몰리는 곳에 내가 관심을 쏟는 게 당연히 좀 더 돈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장외 주식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좋은 시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